예, 이제 위정 들어보겠습니다. 위정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왈, 위정, 이덕, 비여, 북신, 거, 기소, 이, 중성공지. 해석을 해보면, 위정, 이게 보면 하기도, 하기 1편이,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 하기 시습지 하면서 하기였거든요. 위정도 제일 첫 문장이 위정이에요. 그래서 이 편에 제목을 붙이는 건 큰 의미는 없다. 어찌 보면 큰 의미는 없다. 그런데 뭐 학이라면 뭐 배울 학이니까 거기에 대한 글들이 살짝 모여 있는 느낌은 있다. 요 정도. 그런데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정이 뭐 위정이라서 위정만 모아놨다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위정. 위는 한류예요. 정치를 한다는 거죠. 뭘로서? 덕으로서 정치를 한다면, 덕으로서 정치를 한다면, 덕이 그냥 덕덕자이기도 하고 믿을 덕, 그죠? 믿음의 정치를 한다면, 그다음에 뭐 믿음도 주는 의미가 되니까, 그죠? 주는 정치, 믿음의 정치를 한다면. 비여북신, 여기 북신은 북극성이에요. 북극성이란 별은 이게 고정되어 있는 별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길을 잃으면 북극성을 보고 방위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 북극성을 보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북극성이 보입니다. 보시고, 모든 별들은 북극성 주위를 돌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 북극성 같아서 덕으로 정치하는 것은 북극성 같아서 거기소 장소를 그 장소만 거는 거주할 건데 자리를 잡아준다, 중심을 잡아준다 이런 개념. 그러니까 이 북극성이라는 이런 거 말 그대로 어디가 북극성이냐에 따라서 알아서 별들이 도는 거니까 여기가 북극성이야 탁 찍어주면 알아서 장소만 잡아주면 이렇게 장소만 잡아주면 알아서 돌 거기 때문에 이런 개념인데, 이 중성공지, 이는 자리를 잡아주는 걸 받겠죠. 받아서 중성 별성자고, 별들이 중은 대중이란 뜻도 있고 보면 무리란 뜻이에요. 별무리들이 함께한다. 이게 공은 함께할 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점만 딱 찍어주면 그냥 돌고 있는 거예요. 군자가, 임금이, 아니면 지도자가, 아니면 뭐 팀장이도 되겠죠. 팀장이. 그러니까 리더. 앞에 있는 사람이 덕으로서 정치를 한다면, 덕으로서 이끈다면, 덕으로서 일을 한다면, 나 여기 있어 하면은 알아서 본다는 거예요. 이게 덕의 정치다. 그렇죠? 이게 덕의 정치다. 이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위정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번에도 공장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왈, 시300, 1원 2폐지, 왈, 사무사. 앞에 덕의 정치가 나왔는데 갑자기 시가 나왔어요. 시는 시경이겠죠. 시경의 안에 시가 300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경 300편. 시경 300편을 이런 한마디로 말한다면 뭘로 말한다? 여기서 패가 가릴패인데 그냥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갈무리 한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왈, 사무사. 사는 뭔가 생각이 없는 것이다. 어떤 생각이 없다? 이게 사자가 보시면 뜻이 제가 많이 적어놨어요. 간사하다. 악하다. 그래서 사사로움 있고 속이다. 그다음에 요사스럽다. 뭐 이상하다 이런 거죠. 예, 이런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경 300편. 이 300편, 시경 300편 문장은 전부 다 어떻다? 이런 간사하고 이런 거 없이 아주 순수하고 아주 바르고 이런 글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공자님이 시경을 그러니까 만드셨어요. 편찬하셨는데 어떻게 편찬하셨냐면 공자님이 이전에 있었던 글들에서도 발췌하고 그다음에 공자님이 좀 써넣기도 했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그래서 그러니까 시경의 구절 자체를 익힌다면 뭐가 없어질 것이다? 사사로움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죠? 사사로움이 없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싶다면 시경을 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게 위정 두 번째입니다. 왜 이 말씀을 갑자기 하셨는지 다음 편에 연결되는 게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제 위정 세 번째 문장입니다. 자왈, 이번에도 공자님이 말씀하세요. 도지이정, 제지이형, 민면이무치. 여기서 도는 다스린다는 건데 앞에는 덕으로 다스리는 걸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뭐냐면은 정으로서 다스리면 여기서 정은 뭐냐면 정사정자인데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구실 꼼수를 가지고 아니면 아주 법대로만 다스리고 이런 뜻이에요. 법대로만 다스리고 이 부분 구실 꼼수 이 부분을 보면 이게 덕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시경에 있는 아주 순수하고 시경의 순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말 그대로 꼼수로 다스리는 거니까 그죠? 꼼수로 다스리니까 시경에 반하는 순수에 반하는 자기들 어떤 꼼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스리면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다스리고 그다음에 제는 여기 보면 가지런할 제, 정렬제, 줄 세울 제인데 줄을 세운다. 뭘로 쓰냐면 형벌로서 줄을 세우고 형벌로서 줄을 세운다는 게 뭐냐면 뭔가 잘못한 걸 잡으면 무조건 벌만 때려서 그러니까 때린다면 벌을 줘서 그러니까 사람이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지인 이유에 따라서 이런 벌을 때리는 걸 양형이라고 한다던데 양형할 때 뭔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법대로만 제재하면 이게 그러니까 억압한다는 의미로 쓰인다면 이런 거죠. 정사로서만 백성을 다스리고 또 형벌로서 백성을 억압하면 그러니까 저그가 하는 짓은 다 편법이고 우리가 잘못하면 무조건 벌 주고 이런 말이죠. 이렇게 하면 백성들은 면했을 때 이게 면한다는 게 벌을 면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안 들켰다면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을 면하더라도 편법이나 운으로 벌을 면하더라도 뭐가 없게 된다? 치가 치욕이에요. 부끄러울 치예요. 부끄러움이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양심 보통 양심이라고 말하잖아요. 양심이라는 게 뭡니까? 양심이라는 게 누가 보지 않아도 내 마음이 찔리는 게 양심이죠. 뭔가 잘못했을 때 양심에 끓일 게 없다는 말은 찔리는 게 없다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다스리는 게 꼼수로 다스리고 무조건 벌만 주고 하면 백성들은 이 벌을 면하는 왜냐하면 적어도 쓰레기면서 내가 잘못하면 무조건 벌을 주니까 이미 백성들도 뭐가 돼 있다? 생각은 쓰레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도 벌 안 받으면 되지. 그렇게 되는 거죠. 죄 짓고도 벌 안 받으면 되지. 몰래 하면 되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이 정사로서 백성을 다스리고 형벌로서 백성을 억압하면 백성은 편법이나 운으로 벌을 면하더라도 부끄러움이 없게 된다. 사실 이렇게 되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그죠?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지금 비슷해져 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법으로서만 들이대죠.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권 자본 쪽에서 잘못한 거는
가무죄, 무혐의. 반대편에서 잘못하니까 압수수색 쫙 때려서 무조건 기소. 기소거리가 안 나오면 다른 일로 또 기소. 그죠? 그 뭐 대표적인 게 조국 일가죠. 조국 일가 같은 경우에는 이 죄가 없으니까 저 죄를, 다른 죄가 없으니까 또 다른 죄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처음에는 뭡니까 표창장으로 나왔다가 나중에는 아들 인턴까지 가버리잖아요. 이런 형태로 무조건 정말 먼지털이 수사를 하는 그런 형태를 말한다고 봅니다. 예, 이제 아직 끝이 아니에요. 도지덕. 이제 덕으로 만났습니다. 덕으로서 다스리면, 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고, 제지이에 예로서 줄을 세우면, 예의를 지켜라고 줄을 세우면, 그들을 이끌면, 유치차격. 양심은 있고, 부끄러움을 알고, 또한, 격까지 갖추게 된다. 격까지 갖추게 된다. 그죠? 부끄러워할 줄 알고 또한 격을 갖춘다. 격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격이라는 게, 인격, 품격, 이렇게 말하는데, 격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거예요. 나의 위치를 안다. 덕이라는 건 자기 위치를 아는 거예요. 격이라는 거는 자기 위치를 아는 거예요. 격이라는 거는 자기 위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유치자격이 그냥 보면은 부끄러울 줄 알고 격을 갖춘다 이러면 뭐 옷이나 잘 입고 다니는 갑다. 그냥 그들먹거리는 갑다 이래 생각되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서 격을 갖추면 뭐냐면은 왕이 누군 줄 알고 내가 모셔할 그러니까 군주, 상사, 요즘으로는 사장, 부모, 선배, 누군 줄 안다는 거예요. 누군 줄 알고 나는 저 사람의 왕이라면 신하, 군주라도 신하, 상사면 부하직원, 부모면 자식, 사장이면 또 부하직원이겠네요. 선배라면 후배. 나는 후배니까 저 사람을 선배로 모시겠다. 나는 부하 직원이니까 저 사람을 상사로 모시겠다. 그걸 아는 게 격이에요. 그러니까 격을 갖춘다는 말에는 뭐 드냐면 대접받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대접받는다. 대접받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시면 회사에서 내가 내 이익만 생각하고 후배, 동기, 플러스해서 상사들도 있게 회사 동료, 직장 동료들한테 내 이익만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리고 뭔가 동료들이 잘못된 것 이런 거 보면은 사정 봐주지 않고 잘못된 거 있을 때마다 고발하고 보고하고 해서 그 사람이 법적인 제재를 그러니까 회사 내규나 이런 거에서 제재를 받게 하면 그 사람은 안 들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속으로는 언제든지 나를 칠 수 있는 생각을 반대로 내한테 위해를 가할 생각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그죠? 국가로 안 하더라도 회사에서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회사에서 내가 덕으로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 다음에 예로서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건 좀 잘못된 것 같다. 똑바로 좀 합시다. 그런 식으로 예로서 제재하면 말하면 그 사람이 부끄러운 것도 알고 내가 잘못했어. 다음부터 안 그럴게. 이번에는 정말 내가 잘못했으니까 봐줘. 그죠? 이번에 봐줘 하든지 아니면은 최소한의 벌만 받게. 그죠? 심할서 쓸게. 하고, 뭐까지 갖춘다? 내한테 존경까지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 집단, 국가든, 어떤, 직장이든, 학교든, 우리가 속한 어떤 단체든, 마찬가지로,
덕으로서 행동해야지. 덕으로서 행동하고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한 걸 봤을 때 그거를 시정하기 위해서 왜 그런지 사정을 들어보고 시정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뭔가 개선됨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나는 내 꼼수 다 챙기면서 내 실속 다 챙기면서 남이 잘못한 거 있으면 무조건 그걸 지적하고 그 사람을 법적인 피해를 보게 만들면 결국은 그게 나한테도 돌아온다 이런 거예요. 무법천지가 돼버린다. 근데 내가 덕으로서 하면 정반대로 나한테까지 이익 돌아오는데 그 이익 중에 제일 큰 거는 뭐냐면 나를 알아봐 준다는 거죠. 격을 갖춘다는 거.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위정 세 번째예요. 어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은 연결돼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문장이고요. 그리고 이런 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꼼수를 없애야 되는데 그 꼼수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시경 300편을 읽으시면 됩니다. 시경 300편 지금 쉽지 않으실 텐데 근데 시경에 꼭 읽어봐야 될 문장들이 그러니까 논어에도 소개되는 케이스가 좀 있죠. 지금까지 두 개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더 나올 거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덕의 정치, 덕의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